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발빠르게 좀 시장 상황이 움직이는 만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숨차다 숨차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한 주간을 정리해보고 공략주를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한 주간 시장을 총 정리해 주실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를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기간외도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2,600선을 좀 줄다리기 하는 움직임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환율의 변동성, 중국의 실물질표 결과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 속에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호재의 에코프로, MSCI 편입 더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에코프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MSCI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편입이 됐던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MSCI 지수에 편입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에코프로의 주가는 113만 7천 원에 2% 거의 3% 가까운 하락으로 좀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에 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 아직은 이제 첫날이라는 점,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보수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수급 효과가 이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만큼 이런 에코프로에 대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좀 확인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시장에서 오늘 볼만한 게 사실 로봇 테마가 아니었을까. 이 섹터는 정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모멘텀을 살펴보게 된다면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관련주들을 좀 주르륵 움직였죠. 큐렉소 8%, 그리고 SBB테크 12%, 로보스타는 7%대로 관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모멘텀을 본다면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 변화들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이 로봇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보실 만한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변동성,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점, 이런 측면들 하나씩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과 이원은 묶어서 보시면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매출액을 살펴보면 11.7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61%대로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삼양식품, 다음 주 시장 정규장에서 시초가에도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은 마이너스 12.47%로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따져본다면 증가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데요. 오늘 시간에서 7%대 뛰었다는 점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 기대감으로 해서 주혈 흡축증, 백신에 대한 기대감 기술이 도입됐다라면서 큐라틱스가 강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발을 했다, 임상실험을
시험에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수급 쏠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개별적 모멘텀 가지면서 큐라티스 역시도 오늘 시간에서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LK99, 초전도체 안에서는 덕성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장 그리고 오늘의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동거래 전문가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실시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거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장은 그 테마주가 백가쟁명을 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테마주들이 아주 난립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단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내줌으로써 중국 유커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튀었죠.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많이 튀었다가 밀린 주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초전도 쪽에서는요, 초전도체의 논란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K99에 대한 검증용으로 2주 내에 샘플을 제작 완료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예정을 발표를 해놓으니까 또 초전도체도 몇 종목이 또 상당히 급등하고요. 또 일부 종목은 주가가 못 오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등락이 됐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테마주 둘러싼 또 백가쟁명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또 빠르게 움직이는 한 주간의 시장 속에서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과 그 해안들을 하나씩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명동거래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좀 소통방 들어가서요. 종목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아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렌즈를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참여 코드 나오는데요. 여기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 체크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오늘 시장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이슈가 있다면 딱 하나를 뽑자.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장의 이슈에 있어서 초전도체를 아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네. 놀라운 신밀질의 발견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논란은 심하죠. 그렇죠. 이게 가짜다, 네. 진짜다 이러면서 논란도 굉장히 심하고 또 주가도 최근에 며칠 동안 널뛰기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과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초전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정리를 해봄으로써 여기 투자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의 널뛰기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궁금한 게 주도주, 더불어서 관련한 유망주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을 좀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초전도 섹터는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혁명적인 전기 저항
제로를 만든다 하는 것인데 이게 꿈의 신물질입니다. 그런데 논문으로 이게 발표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이 논문을 발표되고 나서도 이게 진짜 초전도성을 가지면서 신물질을 발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았고, 그다음에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전도체가 아니고 눈물을 머금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배경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 그동안에 초전도체에 관련돼서는 워낙 사기가 많았어요, 가짜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정말 10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굉장한 신물질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상업화가 돼서 산업이 돈으로 완전히 바뀌는 데는 세월이 적어도 3, 40년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념주 성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시 패닉과 이 경기 침체기가 되었을 때는 꼭 보면은 신기술 혁명이 탄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전도체라는 것도 이런 침체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기술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주 성격으로도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닥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많이 이제 침투가 돼서, 특히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걸 통해서 세력들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고 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력들이 오갈 수 있는 섹터가 초전도체라고 하면 관련한 유망주로 원익 P&E를 꼽으셨잖아요. 네네. 왜 가지고 오신 건지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초보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유망주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또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꽤 올랐던 유망주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 주식은 뭐 오른 것을 다 깨먹고 다시 빠졌다가 바닥에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양봉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이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뭔가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전원 공급 장치에 관련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관련적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들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 중에서 적자가 뭐 몇 년 계속되고요, 재무구조도 엉망인 주식들, 뭐 잘못하면 상폐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원익이라고 하는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그룹입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하루 올랐죠, 하루. 네. 하루 바짝 올랐고요. 하루는 오늘 뭐 상한가 확 쳤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오른 게 아니죠.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 중에서 주가 좀 많이 오른 것들은 3배, 4배씩 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도 좀 괜찮고 재무구조도 괜찮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원익그룹이라는 게 상당히 안정성을 줍니다. 반도체에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초전도체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아직은 덜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로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측면, 또 그리고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479 누르고 참여 코드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번에 주제는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2차 전지가 굉장히 대세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정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 사례 같은 걸 짚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기본 스토리를 이제 골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투자 유의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AI 관련주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핵심 관련주나 어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초전도체, AI 섹터 아주 총정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셔서 오늘 밤 또 9시에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략주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공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공략주의 첫 번째 힌트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먼저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 시스템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지금 정부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줬냐 하면은 산자부에서 약 60억 정도 국책과제로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60억 정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 시스템 반도체를 갖다가 연구를 한 기업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신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반도체 기업,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기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종목명 맞춰주시면 됩니다. 10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핸드폰 카메라기는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8479 참여코드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종목명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선물 팡팡 쏟아주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종목 상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쇼미더머니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여러분 들고 계시면요.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지금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되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고파님. 아유, 오늘 밤 또 맛있는 거 드셔야겠네요. 셀버스 AI 신청해 주셨습니다. 25,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셀버스 AI 한때는 아주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네. 지금 비중 매수가 좀 괜찮은 걸까요? 네, 비중이 꽤 되죠. 그리고 약간의 손실 정도가 있는데요. 한 10%가 좀 넘는 손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꽤 되는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원조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음성 기술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는 기본적으로는 이 AI 음성 인식 쪽에서는 탁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네이버 AI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호재도 좀 있고 또 음성 인식률도 9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기업이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거냐는 것은 다소 의문사항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줄기차게 뻗으려면요. 이익이 수반되면서
실적이 수반되면서 고성장을 하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익은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흑자는 적당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성장은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은 좋지만은요, 상승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익 정도는 좀 내면서 한 2만 한 6, 7천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수반이 잘 되면은 주가 상승을 좀 높게 볼 수 있지만 실적 수반이 그렇게 뭐 석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적당히 좀 보는 게 좋겠다. 중간에 좀 이렇게 전력을 들어보시고 아 그래도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 배고파님 언제든지 또 중간에 또 AS 봐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큐님의 포스코 DX입니다. 33,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2차전지 안에서도 좀 오르고 내리고 혼조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포스코 DX도 오늘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도 살짝 손실폭이기 때문에 금방 또 본전까지 올라오기도 회복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금방 회복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시가총액도 한 4조 4천억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시총이 네.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은 매출 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1,200억에 순이익 한 980억 정도. 그러니까 퍼가 한 48배 정도 돼요. 퍼는 좀 높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오르기가 쉽지 않는 구조화에 있다. 뭐 사실 퍼가 한 50배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는 공장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요.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있고 또 실적도 받쳐주니까 좋은 주식은 틀림없는데 과연 이제 퍼가 한 50배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50배 가까이 되는 이 주식의 주가 상승 탄력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본다면은 이것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여지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될 건데요. 정말로 좀 2, 3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투자하려고 가져갈 거냐 아니면 본전 정도 선에서는 물량을 팔고 빠져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내로는 큰 시세가 나기는 거의 힘든 그런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본전까지 오기에는 전략을 좀 두 가지를 전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원하시는 전략 스타일대로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면 필명 너무 좋아요. 이현상. 참 내 종목이 이현상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에코 프로 HN입니다. 이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82,00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차트가 이제 조금 꺾여가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종목에 대한 업의 본질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네. 이게는 친환경 기업이면서 2차 전지 부재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라기보다는 환경 관련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뭐 영업이익도 한 400억 정도 내고 올해는 작년에 한 400억 냈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내면서 적당한 수익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기업인데 제가 전번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5만 원대 추천해서 한 8만 원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6만 5천 원대 왔을 때는 좀 10만 원 돌파할 때까지 한번 장기로 갖고 와보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12만 원까지 갔었죠. 갔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 생각돼서요. 이게 환경 관련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고도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실적이 적당히 한 20, 30%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좀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체에 대한 또 의견도 주셨고 아니면 좀 상황을 좀 봐서 또 다시 그때 전략대로 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이 현상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상님. 이어지는 다정다감.
성격이 좀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수화학이고요. 28,700원, 비중 10%. 이번에도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몇 번 받아보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28,700원에 사셨는데 지금 2만 원이니까 2만 손실이 원이니까. 꽤 좀 되는데요. 그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데모 설비까지 구축해서 앞으로 고체 전해질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본업은 이거는 막 신성장 동력인 것이고요. 본업은 합성 세제 원료를 생산하는데 1분기에 유감스럽게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적자가 영업이익이 163억 적자고요. 순이익이 79억 적자인데 이 합성 세제 원료 생산 이쪽 사이드는 업의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이쪽 섹터인데 이거는 실제로 납품을 삼성에스대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회사의 업황이나 실적은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좀 시세가 꽤 났던 것은 결국은 고체 전해질, 이 전고체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라고는 재료빨로 간 거거든요. 재료빨로 가고 또 본업인 실적이라도 받쳐주면 조정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적이 지금 너무 1분기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없이 손절매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한 4일 정도는 이렇게 세워놓은 느낌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정도 반등 때 좀 정리하자라는 이 정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정다감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명동고래 짱님 사연 만나볼게요. 자, 명문제약입니다. 5,670원에 10% 비중이고요. 처음 주식을 제약주로 선절도 못하고 있는 1인입니다. 부탁드려요. 참 이런 생각 듭니다. 주식을 처음 했던 종목이 제약주다. 전문가님, 처음에 했던 주식 종목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던 종목은 기억은 안 나네요. 워낙 오래전에. 워낙 오래전이라. 자, 제약주를 처음으로 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을 제약주로 했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제약 네. 바이오는 참 그 분석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명문제약 들고 있거든요. 네네. 코로나 증상 완화, 감기약이 좀 부각됐던 종목 중 하나라서 그래도 좀 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기업 같은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뭐 64억 영업이익에 순이익도 한 80억 나와서 전년도에 흑자전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기업을 주봉을 보면은요, 상당히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2, 3년 동안 시세가 한 3번 정도에 크게 났거든요. 나고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코로나 때 코로나의 어떤 그런 위기를 힘입어서 재료빨로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은 뭐 흑자전환을 했지만은 그게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자리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승에 대한 여력이나 재료가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규미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패치제하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당뇨 제약 제품을 갖다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그런 실적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 이런 그 제약주는 같이 코로나든가 이런 위기 시에 다른 제약주 바이오주가 갈 때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성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조금 괜찮다 그래서 무슨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1분기 보면 이익도 뭐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미미한 수준의 이익만 이렇게 정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일정한 반등 수준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00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000원 정도 올라가면 물량 정리라는 점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 줄 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공략주가 뭔지 궁금하시죠? 공략주 여러분들 맞추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그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와요. 노란 링크 클릭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고민 상담해드릴게요. 고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님의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 정도 보유 중인 이 종목 목표가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LNF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4분기까지 우리가 좀 끌고 가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나요? LNF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어떤 면이 좀 안 좋을까요? LNF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양극재 4대 천왕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도 좀 괜찮았고 양극재 4대 천왕이니까 그쵸. 천왕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서 전부 다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주식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와서는 결국은 원가를 누가 절감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 심각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것이 에코 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 프로 그룹에 비해서는 한참 밀린다. 원가 비용 측면에 이런 데서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테슬라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주가는 높고 시총은 크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원가도 많이 깎고 여러 가지 갑질을 너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1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신통치 않을 거다. 이래 생각되고요. 반등을 좀 주면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반등 주면 물량을 좀 정리하고 나오자. 오늘 뭐 탈출 전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받으렸고요. 공략주에 대한 힌트는 계속 드릴 겁니다.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선물이 팡팡 여러분들 쏟아진다는 점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히든 공략주 탑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명등고래 전문가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7월 13일에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얘기해줬는데 지금 고가 대비로 최고가 수익률은 31.32%로 가장 탑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원준도 거기에 따라서 흐름 좋습니다. 23.51%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살펴볼까요? 7월 20일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지금 최고가 대비로 해서 수익률은 12.44%, 그리고 대본 마그네틱은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겠습니다. 더욱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리뷰 통해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 될 것 같네요. 이 종목을 제일 1번으로 우리가 정말 AS를 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주식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기업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치 있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그쵸. 갖고 있는 주식인데 추천하고 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7월 26일 날 조정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사실은
우리 정방 같은 데서는 매도를 좀 일부 했었는데 이걸 좀 매도 신호가 상당히 좀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장기로 보면은 이 회사는 2030년까지는 약 10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올리면서 수직 계라가 잘 돼 있는 포스그룹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정도 선에서부터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은 다시금 상승하는 기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면 좀 의미 있는 도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포스코퓨처엠 또 보유자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에코프로비엠 너무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눌렸거든요. 이 종목 전문가님 이제는 다섯 만영이 된 걸까요? 왜? 네,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좋은 주식조차 한 7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죠. 그쵸. 보통 이제 이런 고도로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조정을 받을 때 고점 대비 한 45%가 임계점이에요. 그 정도 조정받으면은 대략 조정을 끝내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거의 이제 가까이 가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국면의 조정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조정의 어떤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전후 여기가 바로 전고점이 한번 걸려있던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121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60일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지를 받고 나는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빠르게 공략주가 정말 많아요. 원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하고 참 잘 갔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고가 기준으로 23.51%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전자비임 활용, 반도체 배터리 대량 생산 기부를 하겠다. 이러면서 상용화가 되는 게 이제 개발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준이 그 이후로는 조금 계속 밀려가고 있는데요.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 있겠죠? 네, 원준도 이제 거의 이제 지지 라인 선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패치형하고 각형의 조립 공정, 턴키 장비를 갖다 하는 회사인데 고객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를 통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생각이 되고요.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수준 가까이 내려왔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른 것도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충 마무리 국면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정 국면이 약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전번에 7월 달에 조금 과잉 오버슈팅을 해서 조금 이제 과열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한 기관 조정과 조정 폭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정 구간이다. 그러나 지지라인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랑 차트는 좀 비슷한데 그나마 좀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한 109,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박스권 좀 뚫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좀 어떻게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상단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이거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하나기술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1,700억 정도의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그게 1년 그 프로젝트로 1년 내로 그것을 매출로 완성시켜갖고 납품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큰 매출과 이익이 보장이 돼 있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배터리 회사들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매출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수주가 연속적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권은 다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대량 수주가 곧 이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뚫는 강세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의 충분한 여력은 아무래도 수주를 좀 많이 받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뭐 실적으로 가시화가 바로 연결되겠죠.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우상향 곡선 예쁘게 그려가면서 6%대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뭐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설비 계약을 뭐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도 8월 초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실적에 대한 가시화로 이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선반영이 주가에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저희가 있어서 이게 잘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튀어나가는 건데 네. 여기 몇 달 전부터 제가 추천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패치형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납품을 본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객 다변화가 굉장히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지금 패치 쪽에서는 그렇게 수주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패치 기술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패치가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원래 이제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고 패치가 있지만은 패치 기술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넣었을 때 공간도 제일 활용하기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주가 상승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를 계속 지속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충분히 또 무리 없다. 지금이라도 또 신규 매수 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또 에이스를 좀 해드렸다면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섹터들이 움직입니까?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기에 고도로 성장하면서 실적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 2차 전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섹터의 조정과 조정폭이 어떻게 있었는지, 과거에 조선주의 호황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흐름이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현재 2차 전지의 어떤 대세 상승의 폭이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은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한국이동통신, 소위 휴대폰 사업의 어떤 실적이 수반됐던 대상승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봄으로써 지금 2차 전지의 중간 조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뭐 온통 관심을 끌고 있는 초전도체라든가 또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서 요점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2차 전지는 왜 하락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AI 테마들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 그리고 초전도체주 끝났다고는 했는데 그런 종목 안에서도 잘 갑니다. 그럼 이거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요. 이걸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이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또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보에 대한 전달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또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공략주에 대한 정답, 그 기업의 종목명을 맞추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선물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도 확인을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힌트, 아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섹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부도 인정한 기업이다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 노란톡방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없거든요. 두 번째 그래요?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려워야 돼요. 첫 어려워요. 번째 너무- 맞춰버리면 뭐합니까? 세 가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렵게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다 알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힌트는요. 세계에서 최초로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갖다 상용화시킨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혈당을 측정할 때 피를 뽑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침으로 이걸 혈당을 측정한다 그러면 엄청 간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당뇨병에 관해서 침으로 간단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5억 명 이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혈당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피도 안 뽑고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성은 상당히 크다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침으로 혈당 측정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또 겁쟁이들은 이런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지금 종목명 맞춰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핸드폰을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노란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 그리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노란톡방 많은 분들, 배고파님, 민또또님 여러 가지 얘기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침으로 혈당 측정한다라는 게 두 번째 힌트였다면 세 번째 힌트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세 번째 힌트. 네, 세 번째 힌트는요. 17조짜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크네요. 규모가 굉장히 네, 크죠. 크네요. 그 시장의 자가혈등기 시장을 타켓으로 즉 17조짜리 시장을 타켓으로 이 기업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중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그러면은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92.5%의 확률로 측정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혈당 측정기, 피를 뽑아서 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측정기하고 절대로 밀리지 않는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 막 피를 뽑아서 힘들게 그렇게 혈당을 측정할 것이냐 했을 때 침을 탁 뱉어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제품들이 다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글로벌 자가혈당 측정기 공략에 나선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또 종목명을 맞춰주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볼게요. 우리 장군님, 민재훈님, 라이언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외용님은 동훈하나텍이요. 배고파님, 그리고 타이거님, 불나게 일하는 대우님, 해피해피님도 동훈하나텍이요. 다 동훈하나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떤 종목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알려주세요. 네, 동훈하이텍 맞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다 맞춰주셨어요.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 종목 왜 보고 계신지? 뭐 충분히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이 산자부에서 약 60억 정도 정부 과제로 의료 시스템 반도체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책 과제로 선정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걸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첨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최초로 침을 이용한 혈당 측정기를 상용화에 성공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인가를 받아갖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 완전히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건데 이 전 세계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타액으로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보면 전부 다 지금 임상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게 상용화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조정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첫 양봉이거든요. 한번 조정이 살짝 있으면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명동고래장님은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하시는데 밤 9시 저희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라인업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입니다.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